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비즈니스 데이터 애널리틱스 MBA 과정 정욱 교수님의 딥러닝 수업 프로젝트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B팀의 발표자 류지혜이며 딥러닝 기반의 리그레션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그레션 시나리오로 선정한 서브젝트는 자전거 대여 시스템입니다. 요즘 간단한 어플 결제 방식으로 도로변에 비치되어 있는 자전거, 킥보드 등의 이동수단을 손쉽게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수 업체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며 자전거가 비치되는 특정 장소와 비치되는 자전거의 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 이를 주제로 리그레션 문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도시의 자전거 대여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날씨, 시간, 요일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몇 대의 자전거가 대여될지를 예측한다는 시나리오로 딥러닝 기반의 회귀 모델을 생성하고 결과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반 데이터셋은 UCI 머신러닝 저장소의 바이크 쉐어링 데이터셋을 이용하였습니다. 네, 딥러닝 기반의 리그레션은 구글 콜랩에서 파이썬 코드를 생성해 진행합니다. 우선 딥러닝 모델 생성 및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바이크 쉐어링 데이터셋을 로드합니다. 데이터셋 로드의 경우 콜랩에서 UCI 저장소에 접속해 받아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저의 경우 로컬 환경에 직접 저장한 뒤 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네, 로드한 데이터 중 필요한 데이터는 시간 단위로 자전거 대회량 정보를 기록한 hour.csv 파일이므로 이를 다시 데이터 변수에 로드합니다. 확인 결과 다음과 같이 리그레션의 종속 변수가 될 자전거 대여수, 카운트와 기타 독립 변수들이 보입니다. 이후 데이터 전처리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해 줍니다. 네, 다음으로 로드한 데이터 확인 결과 필요 없는 컬럼들이 확인되어 해당 컬럼들을 제거해 줍니다. 또한 결과값으로 예측할 자전거 대여수 정보인 카운트 필드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고 이 이외의 모든 12개의 필드를 독립 변수로 설정해 줍니다. 네, 다음으로는 로드한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로 분류해 줍니다. 훈련 데이터는 모델 학습용 데이터이고 검증 데이터는 모델 학습 과정 중 성능 평가를 위한 데이터이며 테스트 데이터는 모델의 최종 성능 평가를 위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셋의 분리는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 데이터의 80%를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묶어서 분리하고 나머지 20%를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분할 단계에서는 첫 번째 분할 단계에서 합쳐놓았던 80%의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세트에서 또 80%만큼을 훈련 데이터로, 20%만큼을 검증 데이터로 분리해 줍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세트의 분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데이터셋의 분리 완료 후 이제는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대상으로 스케일링을 진행해 줍니다. 이는 신경망 모델의 효율적인 데이터 학습을 위한 과정으로 데이터의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조정해주는 스탠더드 스케일러 클래스를 이용합니다. 또한 fit과 트랜스폼 과정을 거치는데 fit은 데이터의 평균 표준 편차를 계산하여 스케일링에 사용할 값들을 학습하는 과정이고 트랜스폼은 데이터의 스케일링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코드 구현 시 빨간 밑줄의 fit 과정을 훈련 데이터 스케일링에만 포함시킨 이유는 스케일링의 기준은 훈련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훈련 데이터에서 fit을 통해 계산한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을 기준으로 검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스케일링하므로 fit은 훈련 데이터를 대상으로만 진행합니다. 네, 그 다음 스케일링이 완료된 훈련 데이터셋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숫자 데이터들이 일정 범위 내의 값들로 스케일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데이터셋의 샘플 수와 샘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즉 독립 변수들의 개수를 확인해 보니 샘플의 수는 11,122개, 한 샘플당 가지고 있는 독립 변수들의 개수는 12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모든 사전 작업이 완료된 데이터셋들을 기반으로 회귀 문제 해결을 위한 딥러닝 모델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딥러닝 구현에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텐서플로우 프레임워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합니다. 모델 구조는 순차적으로 레이어를 쌓아가는 신경망 모델 구조인 시퀀셜로 설계하며 신경망 모델에서 모든 입력 노드가 다음 층의 모든 노드에 연결되는 구조인 완전 연결층 댄스를 정의합니다. 또한 예측 결과와 실제 결과 사이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경사하강법 기반의 최적화 알고리즘인 아담을 사용하여 입력값의 가중치를 효율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네, 리그레션 문제 해결을 위한 딥러닝 모델 구조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제 해결 과정을 위해 설계한 딥러닝 모델은 다층 퍼셉트론 구조로 입력층, 은닉층, 그리고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력층은 외부 데이터를 신경망에 전달하는 층으로 하나의 샘플에 대한 특성이 입력값이 됩니다. 본 문제에서는 앞에서 확인한 12개의 훈련 데이터셋의 독립변수가 입력값이 됩니다. 은닉층은 입력 패턴을 학습하는 층으로 오차를 줄이기 위한 역전파, 경사하강법을 통해 데이터 특성에 대한 가중치 조정 과정이 포함됩니다. 출력층은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층으로 리그레션의 경우 한 개의 뉴런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모델 설계 단계에서 시퀀셜 객체를 사용해 신경망의 각 층을 순차적으로 적재합니다. 우선 입력층의 뉴런의 개수는 64개로 설정하였습니다. 각 층의 노드 수는 설계자가 정의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이나 일반적으로는 컴퓨터 메모리의 최적화를 고려해 64개, 32개, 128개와 같은 2의 제곱수로 설정합니다. 학습 데이터 샘플의 특성 개수, 즉 독립 변수의 개수는 앞에서 확인한 훈련 데이터셋의 인덱스 1, 즉 열의 개수인 12개로 지정해 줍니다. 또한 신경망의 복잡한 패턴 학습을 위해 비선형성이 반영된 활성화 함수 렐류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입력층 다음에 은닉층의 경우 뉴런 개수를 32개로 지정해 주었고 출력층의 경우 리그레션 문제이므로 뉴런 수는 1개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출력층에서는 입력값이 그대로 결과로 전달되게 되므로 별도의 활성화 함수를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모델 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컴파일을 진행합니다. 모델의 최적화는 아담 알고리즘으로 진행하는데 아담이란 각각의 입력 파라미터에 맞는 학습률을 조정하여 최적화 과정을 반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아담으로 최적화 과정을 반복할 때 지정하는 학습률인 러닝 레이트는 설계자 재량의 하이퍼 파라미터이지만 기본 값인 0.001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모델의 오차를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선의 기준이 되는 손실함수와 평가지표 또한 필요한데 손실함수로는 평균 제곱 오차인 민 스퀘어드 에러를 설정하여 해당 오차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력값의 가중치가 업데이트 되도록 하였고 평가지표로는 평균 절대 오차인 민 앱솔루트 에러를 설정하여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네, 모델 컴파일 단계까지 완료 후 이제 모델 학습을 진행해 줍니다. 학습에 사용될 파라미터들인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지정해 주고 에포크와 배치 사이즈를 설정해 줍니다. 에포크란 모델이 훈련 데이터를 반복 학습하는 횟수로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과적합되지 않도록 적당한 횟수로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문제 진행 과정에서는 학습 횟수를 100번으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배치 크기란 가중치 업데이트 1회 실행 시에 사용되는 데이터 샘플의 개수로 그 개수를 32개로 설정하여 32개의 샘플을 한 번에 사용해 가중치 업데이트의 진행이 되도록 합니다. 배치 크기 또한 그 값을 적절히 설정해 주어야 효율적인 메모리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모델의 학습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포크의 경우 모델이 처음 학습을 시작한 상태이므로 훈련 데이터에 대해 매우 큰 손실값과 평균 절대 오차값을 보입니다.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도 또한 매우 큰 값들을 보입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 학습 회차인 에포크 100에서는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에 대해 모두 현저히 감소한 손실값과 평균 절대 오차값을 보여
학습이 반복되며 모델의 성능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포크 100에서의 훈련 데이터에 대한 MA 값과 검증 데이터에 대한 MA 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유사한 수준의 오차값을 보여 훈련된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크게 과적합되지 않고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모델의 학습 과정을 그래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성능 개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에 대한 손실값과 평가 지표가 내는 평균 절대 오차값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델 로스 그래프, 즉 손실값 변화 그래프를 살펴보면 파란 선은 훈련 데이터에 대한 손실값을 나타내며 주황선은 검증 데이터에 대한 손실값을 나타냅니다. 두 선 모두 학습 초기 단계에서는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높은 손실값을 보입니다. 그리고 두 선 모두 에포크 50 이후부터 평평해지므로 50회 학습 후에는 더 이상 학습할 새로운 패턴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선 모두 비슷하게 수렴하고 있으므로 이는 학습된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과적합되지 않고 검증 데이터에서도 잘 일반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트레인 로스는 줄어들고 있지만 발리데이션 로스가 증가한다면 이는 과적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모델 MA 그래프, 즉 평균 절대 오차값 변화 그래프를 살펴보면 파란 선은 훈련 데이터에 대한 MA 값을 나타내며 주황선은 검증 데이터에 대한 MA 값을 나타냅니다. 두 선의 MA 변화 또한 에포크 50 이후부터 평평해지므로 이 시점에서 모델의 예측 성능이 거의 최적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에포크 100에서의 MA는 40으로 딥러닝 모델의 리그레션 수행 결과 여러 특성들을 기반으로 자전거 수요량을 예측했을 때 약 40대의 오차가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네, 앞서 그래프 확인 결과 시각적으로는 훈련된 딥러닝 모델이 심하게 훈련 데이터에 과적합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미세한 수치라도 검증 데이터에 대한 손실값이 훈련 데이터에 대한 손실값보다 더 크다면 이는 명백한 과적합이므로 정량적으로 딥러닝 모델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보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훈련 단계인 에포크 100에서의 검증 데이터에 대한 손실값과 훈련 데이터에 대한 손실값을 비교하여 과적합을 판단하는 코드를 생성한 후 실행해 보았더니 결과적으로는 과적합이라는 평가가 도출되었습니다. 네, 딥러닝 모델의 개선을 위해 얼리 스토핑을 적용하였는데요. 얼리 스토핑이란 모델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에 대한 손실값이 일정 학습 횟수 동안 개선되지 않으면 학습을 조기 종료시키는 알고리즘입니다. 검증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손실값이 커지면 안 되므로 검증 데이터를 모니터링 대상 데이터로 설정해주고 10번의 학습 횟수 동안 손실값이 개선되지 않으면 학습을 조기 종료하도록 설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학습을 진행하며 가장 성능이 좋았을 때의 가중치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델을 개선시킨 후 성능을 다시 평가해 본 결과 여전히 검증 데이터에 대한 손실값이 훈련 데이터에 대한 손실값보다 커 과적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선 후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손실값과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평균 절대 오차값이 모두 미량이지만 감소하여 성능의 개선이 조금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딥러닝을 활용한 리그레션 문제 해결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한 문제 해결 과정에는 크게 다음과 같이 딥러닝 수업에서 배운 데이터 핸들링,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Artificial Neural Network, 에러 백프로퍼게이션,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등의 개념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발표자분께서는 딥러닝을 활용한 분류 문제 해결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